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솔쌤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단원 평면도형 8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44쪽과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는 종이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2개 그려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모는 종이 5칸 정도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한 변을 먼저 그려볼게요. 5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 자, 한 변을 그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변을 그려주면 되겠죠? 아래로 5칸, 또 여기도 5칸, 또 가로로 5칸. 이렇게 그리면 내각이 모두 직각이고 4변의 길이가 5칸, 모는 종이 5칸으로 모두 다 같은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몇 칸짜리를 그려볼까요? 우리 더 크게 그려볼까요? 몇 칸 해볼까? 우리 10칸 한번 그려볼까요? 10칸? 10칸 될라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9칸밖에 안 되네요. 우리 그럼 9칸짜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럼 3, 6, 9니까 우리 여기를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그려봅시다. 여기까지가 9칸 맞죠? 5칸, 4칸, 9칸 맞네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원래는 자를 대고 그려야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자를 대고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삐뚤삐뚤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렸을 때 마찬가지로 내각이 모두 다 직각이고 또 4변의 길이가 모는 종이 9칸으로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각형도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림 속에 숨은 도형의 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맨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연두색 사각형이 있어요. 이 조각을 모두 다 잘라서 준비해 주도록 합시다. 다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그 사각형 모양 조각을 한쪽에 잘 모아놓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보기의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동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사용했다면 직각삼각형 모양 조각은 몇 개 사용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지혜는 어떤 동물 모양을 만들었나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닭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걸 보니까 약간 물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개, 얼굴, 물개, 지느러미, 물개의 꼬리 같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죠. 동물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한 직각삼각형 모양 조각의 수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이 동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직각삼각형 모양 조각으로 채워줬다고 했는데 몇 개를 사용했는지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혜가 사용한 직각삼각형 모양 조각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미 사용한 정사각형 모양 조각의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몇 개였나요? 그렇죠. 6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남은 공간에 직각삼각형 모양 조각이 도대체 몇 개를 놓을 수 있는지 하나씩 놓아보면서 그 개수를 세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가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을 6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정사각형 모양 조각 6개를 이 동물 모양에다가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딱 몇 개가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정사각형 모양 조각 6개를 먼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모양 조각을 배치해야 되나요? 그렇죠. 삼각형 모양 조각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삼각형 모양 조각을 배치해 볼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형 모양 조각을 활용해서 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혜가 사용한 삼각형 모양 조각은 총 몇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바르게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보기를 바르게 확인했나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의 조각을 우리가 처음에 잘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어요. 체크.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었나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딱히 잘못된 부분은 없었어요. 체크.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이 알려준 해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먼저 동물 모양에다가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6개 배치한 다음에 남은 공간에다가 삼각형 모양 조각을 배치해서 그 삼각형 모양 조각의 수를 다 세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사용한 삼각형 모양 조각의 수를 다 세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1번 문제처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뜯었던 모양 조각 밑에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직사각형 모양 조각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두 가지 종류의 모양 조각을 모두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다 뜯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뜯은 조각은 책상 한쪽에 잘 정리해 놓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색칠된 부분을 겹치지 않게 덮어보고 조각을 각각 몇 개 사용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과 함께 2번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색칠된 부분을 모두 덮기 위해 사용한 조각의 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을 덮기 위해 보기에 두 직사각형 모양 조각이 몇 개 필요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배치할 조각의 모양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이 두 가지 직사각형 모양을 배치할 거잖아요. 해서 이 두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그림에서 조각을 놓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누렇게 색칠된 부분 말고는 이 조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은 당연히 놓을 수가 없고 이 두 조각을 배치할 때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오게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파란색 조각을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최대한 배치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에 빨간색 조각을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개수를 세주면은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빨간색 조각을 최대한 많이 먼저 배치를 해본 다음에 남은 부분에 파란색 조각을 배치하고 다 배치가 끝난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조각의 개수를 각각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획한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였죠? 그렇죠. 파란색 조각을 먼저 최대한 배치한 다음에 남은 부분에 빨간색 조각을 배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아까 준비한 조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파란색 조각을 최대한 배치해보고 빨간색 조각을 최대한 배치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조건은 두 종류의 조각이 겹치면 안되고 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안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 해봐요. 시작! 다 했나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것 같아요. 먼저 파란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 빨간색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파란색은 몇 개? 6개, 빨간색은 1개입니다. 이때 여러분, 선생님과 사용한 조각의 개수가 달라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정답이 되려면은 빈틈이 없이 모두 조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빨간색 조각을 최대한 많이 먼저 사용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파란색 조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조각을 배치하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해 준 다음에 그 다음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배치해 줬어요. 그러면은 정답에는 어떻게 적어주면 됩니까? 파란색은 몇 개? 3개. 빨간색도 3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파란색 6개, 빨간색 1개 또는 파란색 3개, 빨간색 3개로 색칠된 부분을 2개의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활용해서 다 채워봤어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조각을 사용한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대신에 빈틈없이 다 채워줬다면 여러분들이 배치한 방법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빨간색과 파란색 직사각형 모양 조각 중에 빨간색을 먼저 가장 많이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파란색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파란색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최대한 먼저 많이 사용을 해준 다음에 남은 부분을 빨간색 직사각형 모양 조각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수학책 46쪽과 47쪽을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와야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